말투 하나에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면 이상하게 끌리고 관계가 편안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고 내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어쩜 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하지? 별말 아닌데 왜 저 사람 말은 자꾸 마음에 남을까? 단어 하나, 말투 하나까지 신경 쓴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단어 하나, 어조 하나에 상대방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말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언어의 선택도 신중하고 그걸 전하는 목소리와 행동까지 어쩌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까?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구나. 말이 예뻤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려와 섬세함이 그 말투 안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을 끌리게 만드는 매력적인 말투입니다. 오늘은 듣는 사람도 편하고 말하는 나도 덜 지치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들의 말 습관 7가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말투가 달라지면 내 이미지도 관계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말투, 듣기만 잘해도 사람은 고마워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있으셨죠? 별말 안 했는데도 그 사람한텐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돼요. 뭔가 마음이 편하고 조금 더 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특별히 뭘 조언하거나 대단한 반응을 보인 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말투에서 진짜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말이야. 이건 듣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고 있는 말투죠. 상대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는 순간 듣는 사람은 말이 막혀버립니다. 반면에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말투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그렇구나인데 하나는 벽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문을 열어요. 듣는다는 건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말투로 나는 지금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넌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그 얘기 나 처음 듣는 것 같아. 계속 말해줘. 궁금해. 이런 말투 한마디가 상대에겐 나는 이 사람에게 말해도 되는구나 하는 안심과 신뢰를 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열게 된다. 그 한 문장이 말해주듯 듣는 말투는 단순한 리액션이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여는 진심의 신호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얘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상대방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작은 말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의 태도. 그게 말투에 담겨 있을 때 우린 그런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말투. 말보다 반응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괜히 마음이 답답했던 적 없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개도 안 끄덕이고 표정도 없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을 때 내용은 다 맞는데 이상하게 불편하죠. 그건 상대가 나는 지금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라는 신호를 말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반응해주는 사람이 훨씬 매력 있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말이 닿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심리적으로 안정되거든요. 그 안정감이 생기면 마음이 풀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개 끄덕임, 짧은 맞장구 하나, 정말요, 그러셨겠네요. 그땐 좀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투만으로도 상대는 여러분에게 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심리학자 앨런 피즈는 말합니다. 상대방의 리액션이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이 거절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리액션이 있다는 건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해지고 이 사람이랑은 말이 잘 통해 라는 감정 기억이 생깁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요.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기억해볼까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듣고 있어요를 보여주는 말투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고개 한번 끄덕이고 공감 한 줄 얻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여러분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할 겁니다. 세 번째 말투. 좋은 말도 말투가 차가우면 상처가 됩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한마디 한마디.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해서 나온 말이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속이 서늘해지고 말을 점점 줄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의 내용보다 먼저 전해지는 건 말투의 온도입니다. 의도는 걱정이었지만 그 말투가 조금만 강해지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또 나를 비난하려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강조하는구나. 이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 순간부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전달이 아니라 차단이 됩니다. 진심이 닿기보다 상대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우리는 종종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는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한 순간일수록 내용보다 먼저 전달의 방식, 말투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하면 안 돼 라는 말 대신 나는 네가 그 선택을 해서 힘들까봐 마음이 좀 쓰였어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보단 그때 너 표정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괜히 걱정이 되더라.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내용은 그대로인데 말투가 따뜻해지면 상대는 그 안에 있는 진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설득보다 공감을 통해 움직인다. 결국 말을 잘해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말투가 다정해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나는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래. 결정은 내 몫이야. 하지만 흔들릴 땐 그때 꼭 다시 얘기해줘. 나는 언제나 네 편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날 고치려는 게 아니라 곁에 있고 싶어서 말하는구나. 그 말투 하나에 사람의 관계는 훨씬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고치려는 말보다 곁에 있어주려는 말에 더 끌립니다. 상대를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 싶은 따뜻한 확신이에요.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고르고 상대의 기분부터 살피는 그 말투엔 함께 있고 싶은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그런 말투를 가진 사람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아요. 말은 잊혀도 그 말투는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말의 결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말투. 논리보다 마음을 먼저 건네는 말투. 그게 바로 매력적인 말투입니다. 네 번째 말투. 지적보다 먼저 칭찬 한 줄이 마음을 엽니다. 그걸 또 그렇게 했어? 내가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됐어. 그냥 내가 할게. 가족 사이니까 서로 너무 잘하니까 편하게 한 말이었죠. 그런데 상대의 표정이 굳고 그 다음 말이 사라졌습니다. 말하면 뭐해? 또 뭐라 하겠지? 내가 잘못했단 얘기만 듣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쌓이면 가까운 사이라서 오히려 말이 더 줄어듭니다. 우리는 고쳐주고 싶었고 도와주려는 말이었지만 지적이 먼저 나가면 상대는 말보다 감정부터 느끼게 됩니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 진심은 보지 않으려 하나 봐. 그렇게 느낀 사람은 다음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돼요. 특히 가족 사이에선 그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청소기를 돌려놨을 때 여기 먼지가 왜 이리 남았어? 라고 말하면 다음부터는 도와주려는 마음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오, 방금 청소했구나? 여기 모서리만 한 번 더 돌리면 딱 좋겠다. 남편이 설거지를 해놨을 때 이거 헹군 거 맞아? 보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 접시만 살짝 다시 헹구면 더 깔끔하겠어요. 이게 훨씬 부드럽고 오래갑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비판보다
인정이 사람을 움직인다. 칭찬은 오글거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 사이를 여는 열쇠예요. 고생했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해보려고 한 거 나도 느껴졌어. 이 한 줄이 말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반응도 바꿔줍니다. 말투에서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의 말솜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선이에요. 지적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 결과보다 먼저 노력과 진심을 봐주는 시선. 그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지면 사람은 저절로 마음을 엽니다. 매력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말투 안에 담긴 관심의 순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칭찬 하나가 먼저 나오는 사람은 이상하게 오래 기억되고 다시 마주하고 싶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투의 힘입니다. 5번째 말투. 말투에 자신감을 담아야 내 말이 살아납니다. 아유, 제가 뭐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혹시 이런 말 익숙하게 쓰고 계시진 않으세요? 칭찬을 들으면 얼른 부정하고 인정을 받으면 급하게 손사래를 치고 자기 몫을 내세우기보단 뒤로 빠지게 되는 말투. 처음엔 겸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점 이렇게 느낍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네. 왜 자꾸 본인을 작게 만드는 거지? 내가 괜히 불편한 말을 꺼낸 건가? 결국 그 사람 자체가 조심스러운 사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죠. 말투 하나 때문인데도요. 사람은요, 자신을 어떻게 말로 다루느냐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내가 내 말에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상대도 내 존재를 흐릿하게 보게 돼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신경 썼어요. 그 일은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요? 허세가 아니라 그저 내가 내 몫을 인정하는 태도. 이 말투는 상대에게 당당하고 믿음 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작게 표현할수록 세상도 그를 작게 대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겸손은 미덕이지만 위축은 신뢰를 잃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말투에 당당함을 담으면 그 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라는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신을 작게 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말투. 그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투가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내 몫을 인정하면 상대도 나의 역할과 무게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특히 그런 태도는 말투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지만 흐릿하지 않은 말투. 그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의 결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믿고 있구나. 괜히 끌리는 말투네.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뢰감 있는 매력입니다. 6번째 말투. 확실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상황 좀 봐야죠. 그날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거 누가 오는데요? 누군가 모임 날짜를 잡고 있는데 이런 말투로 대답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말을 흐리는 건 상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속이 조금씩 상해갑니다. 오긴 오는 건가? 내가 불편한 사람인가? 나랑의 약속을 별로 안 반기는 건가? 특히 소규모 모임일수록 참석 여부를 명확히 말해주는 말투는 그 자체로 예의이고 신뢰입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선 올지 말지 모르겠다는 애매한 태도가 은근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가고 싶어요. 근데 그날 병원 일정이 겹쳐서 아쉽지만 다음엔 꼭 갈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기분 나쁠 게 전혀 없죠. 오히려 진심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못 오는 이유까지도 수긍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건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참석할게요. 그날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 확인되면 맞춰볼게요. 이런 명확한 말투는 나는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말은 그 자체로 타인의 존중을 부른다. 확실한 말 한 줄이 상대를 안심시키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결국 이렇게 기억돼요. 말이 분명해서 편한 사람, 괜히 말 돌리지 않고 솔직한 사람, 믿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 작은 표현이지만 확실한 말투는 결국 신뢰를 쌓는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투가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사람은요, 말이 분명한 사람 앞에선 괜히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놓습니다. 옳지 말지 몰라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사람보다 어떻게든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죠. 특히 관계가 오래될수록 말투는 친절함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자체가 신뢰롭게 느껴져요. 그래서 확실한 말 한 줄은 상대를 편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결국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상으로 남습니다. 신뢰는 명확함에서 태어나고 매력은 그 신뢰 위에 자랍니다. 7번째 말투, 적극적인 말투는 사람을 모이게 만듭니다. 다음에 봬요.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말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런 말들은 대부분 그냥 흘러갑니다. 나쁘게 들리진 않지만 딱히 인상에 남지도 않고 기억도 오래가지 않아요. 왜일까요? 말끝이 흐릿해서 그렇습니다. 말의 방향이 없고 행동으로 이어질 확신도 없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모임은 제가 한번 자리를 알아볼게요. 이번엔 제가 챙겨볼게요. 다들 편하신 시간 말씀 주세요. 혹시 다음 주 수요일 어떠세요? 제가 시간 맞춰볼게요. 이 말투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의 의지와 움직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 진짜 하려나 보다. 저 말투 들으니까 나도 도와주고 싶네. 말이 힘이 있네. 말의 톤보다 중요한 건 말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말투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힘을 갖고 있어요. 특히 모임, 약속, 계획 상황에서는 이런 말투 하나가 리더십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자리를 진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도 줍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투의 습관이에요. 다음에 봐요. 대신 그때 뵐 수 있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기회 되면 대신 그 기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곧 호감이 되죠.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적극적인 제안은 단순한 말보다 훨씬 큰 설득력을 갖는다 고 말했어요. 즉, 말이 구체적이고 전향적일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매력은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느냐보다 얼마나 움직이게 만드는 말투를 쓰느냐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작은 자리 하나라도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말투만으로도 사람을 이끄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같이 대화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과는 말 한두 마디 나눴을 뿐인데도 속이 서늘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예의인지, 상대를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지. 그런데도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오래 봐왔으니까 말투를 더 쉽게 흘려보내곤 하죠. 결국 말은 남지 않아도 말투는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보다 어떤 온도로, 어떤 시선으로 나를 대했는가, 그게 마음에 밝히거든요.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투로 남아있진 않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내 말보다 내 말투 때문에 다음 말을 망설이고 있진 않을까요? 말투 하나가 관계 전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서운함보다 신뢰를 더 크게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따뜻한 쪽으로 입술을 움직여 보는 건 어떨까요? 말투를 바꾸면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